집, 마음의 뿌리. 따뜻한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다. 작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유난히 아늑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간 만든 김치찌개의 향이 퍼져 있었고 옆에는 아버지가 손수 깎아놓은 사과 조각들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수진아, 밥 먹고 나가려무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였다. 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 장만 읽고요. 수지는 29살이었지만 아직도 이 작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독립을 꿈꾸었지만 삶의 무게와 현실의 복잡함 속에서 그 꿈은 자꾸만 뒤로 밀려났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늘 말하곤 했다.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 떠날 거야. 그러나 그 준비하는 것은 끝이 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수지는 집 앞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어린 시절에는 이 정원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손바닥만 한 공간으로 보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수진아, 너는 언제나 이 집이 너의 시작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 내가 어디로 가든 이 집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수지는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찾고자 했던 행복이나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고 따뜻한 불씨를 남겼다. 떠남과 머무름 사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달라진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정원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은 수진이 태어나고 자란 이 동네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 길이 그녀를 어디론가 이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지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그냥 준비해서 나가봐. 오늘 면접 본다면서? 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 사실 그녀는 면접을 보러 가기로 한 회사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였다. 안정적이지도 않고 미래가 확실한 곳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을 통해 무엇이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녀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수지는 간단히 정장을 챙겨 입고 나섰다. 아버지는 현관에서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다. 긴장하지 말고 너 자신답게 해. 내가 가진 좋은 점이 많으니까. 수지는 아버지의 격려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이 끝난 후 수지는 한동안 서울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빌딩과 바쁜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금 느꼈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걸까?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다. 수진아. 면접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잘 보긴 했는데. 글쎄요. 결과는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결과가 어떻든 괜찮아. 넌 이미 잘하고 있어. 하지만 수진아.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말고. 가끔은 내 마음 가까이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자신이 집을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독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말한 마음 가까이에 있는 것은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삶의 방향일지도 모른다. 익숙함과 낯섦 사이. 수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면접장의 차가운 공기.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내놓은 대답들까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떠올랐다.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스며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버스가 익숙한 동네에 가까워지자 그녀는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가게들.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그녀의 집은 여전히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왔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지? 차 한 잔 마셔. 어머니는 벌써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수지는 웃으며 어머니 옆에 앉았다. 오늘은 정말 고생했어요. 면접도 보고 서울도 많이 걸어 다녔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낯선 곳인데도 뭔가 저를 끌어당기는 느낌이랄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래. 때로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법이야. 하지만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길을 찾으려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야.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말은 항상 단순하지만 묵직한 무게로 다가왔다. 다음 날 수지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장 한쪽에는 어릴 적부터 읽었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수진이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까? 수지는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방 한쪽에 세워두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때처럼 다시 웃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웃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해. 새로운 만남. 그날 오후. 수지는 동네 서점에 들렀다. 오랜만에 책 냄새를 맡으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서점 구석에는 작은 독서 모임이 열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한 청년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혹시 이 모임에 관심 있으세요?
청년이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아, 저는 그냥 책을 보러 왔어요. 이 모임은 어떤 건가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수지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이끌려 모임에 앉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솔직한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새로운 시선. 수지는 독서 모임에서의 경험이 생각보다 깊은 여운을 남긴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자신이 한동안 놓치고 있었던 감정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과 꿈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자신도 그런 대화를 통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주말. 독서 모임에 다시 참석하기로 한 수지는 모임 장소인 작은 서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방문 때와 달리 조금은 설렘이 섞인 발걸음이었다. 서점에 도착하자 그녀는 모임을 이끄는 청년 지훈이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다시 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지훈의 환영 인사는 수진을 더 편안하게 해주었다. 모임은 이전보다 더 활기찼다. 각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저는 최근에 집에서 발견한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단순한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행복을 다시 찾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모임 참가자들은 수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한 참가자가 말했다. 행복이라는 건 결국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시선으로 새롭게 찾는 거 아닐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런 순간처럼요. 수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현재 자신이 느끼는 작은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의 변화. 모임에서 돌아온 후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오늘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을 조금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건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야.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거니까. 수지는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집에서 느끼는 따뜻함이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항상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줘서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이 집은 늘 너의 시작점이 될 거야. 새로운 결심. 그날 밤 수지는 방 안에서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새하얀 첫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조금 더 나아갔다.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시선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행복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자.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나아가기로. 작은 변화의 시작. 수지는 다이어리에 글을 쓰기 시작한 후 아침마다 그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 작은 변화는 그녀의 일상에 새로운 리듬을 불어넣었다. 자신도 모르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고,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그날 아침, 수지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엄마, 있잖아요. 내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건 아니겠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거야. 내가 뭘 하든 지금이 시작할 때란다. 어머니의 말은 수진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 글을 쓰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기로 결심했다. 첫 도전. 수지는 글쓰기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 검색을 시작했다. 마침 서울 시내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매주 열리는 글쓰기 모임을 발견했고, 용기를 내어 신청했다. 첫 모임 날, 수지는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카페에 들어섰다. 모임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각자의 글을 읽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수지는 자신의 글을 읽을 차례가 되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 아직 글이 서툴러도 이해해 주세요. 그녀는 다이어리에 썼던 글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글을 읽는 동안 모임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했다. 한 참가자가 말했다. 수진 씨, 글이 정말 따뜻하네요. 마치 우리의 일상 속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졌다. 새로운 친구. 모임이 끝난 뒤 한 여성 참가자가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은영이었다. 수진 씨, 처음 오셨는데 정말 멋진 글이었어요. 혹시 다음에 같이 글쓰기 스터디를 해보지 않을래요? 수지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지만 은영의 따뜻한 미소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그런 기회가 필요했어요. 그날 이후 은영과 함께 글쓰기 스터디를 시작하며 수지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법을 배워갔다. 마음의 확장. 몇 주가 지나자 수지는 글쓰기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음을 느꼈다. 매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느꼈던 막연한 외로움과 불안을 글로써 치유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수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내 마음속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믿고
내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집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음의 울림. 수지는 글쓰기 모임과 은영과의 스터디를 통해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일이 그녀에게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늘 작은 도전과 불안이 따라오는 법이었다. 첫 번째 도전, 공모전. 어느 날 은영은 스터디 중 수진에게 말을 꺼냈다. 수진 씨, 이번에 한 신문사에서 에세이 공모전을 한다고 하던데.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때요? 에세이 공모전이요? 수지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건 아직 저한테 너무 어려운 도전 아닐까요? 제 글이 그 정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저는 수진 씨 글을 읽으면서 항상 느꼈어요. 수진 씨 글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해볼 가치는 충분해요. 수지는 고민 끝에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글을 세상에 내놓는 일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글쓰기와 마주하기. 공모전에 제출할 글을 쓰기 위해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다시금 돌아보았다. 글의 주제는 별표, 마음속 작은 목소리를 따라가는 여정, 별표으로 정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 독서 모임에서 느낀 감동, 그리고 자신이 글쓰기를 통해 얻은 치유의 경험을 하나씩 글로 풀어냈다. 매 단어와 문장 속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꼈다. 글을 완성한 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를 꺼내 짧게 적었다. 나는 내 마음을 글로 표현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의미가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발표의 날. 공모전 결과 발표일이 다가오자 수지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은영은 계속해서 그녀를 격려하며 말했다. 결과가 어떻든 수진 씨가 글을 완성하고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성취예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결과 발표 날, 수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당선자 리스트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정말 내가 해낸 거야?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가 공모전에 당선됐어요. 어머니는 기쁨에 차 말했다. 그랬구나. 정말 잘했다. 수진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가 알아? 축하해. 마음의 변화. 수진의 글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다. 이 경험은 단순히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글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것을. 그녀는 다이어리에 다시 적었다. 이번 당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새로운 목표. 그날 이후 수지는 글을 쓰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회사 면접을 기다리며 느꼈던 불안감 대신 글쓰기라는 새로운 목표가 그녀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많은 공모전에 도전하고 자신의 글을 출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새로운 길 위에서 공모전 당선 이후 수진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불안감과 망설임 대신 매일 글을 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다. 작은 성취가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다. 첫 번째 제안. 어느 날 수지는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낯선 발신자로부터 도착한 메일을 발견했다. 발신자는 공모전을 주최했던 신문사의 편집장이었다. 수진님의 글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혹시 저희 칼럼 코너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지는 잠시 메일을 읽고 다시 읽었다. 글을 기고하라는 제안은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기쁨과 동시에 부담감이 몰려왔다. 내 글이 정말 그 정도로 괜찮을까? 그녀는 은영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은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 씨, 그 제안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평소처럼 쓰면 돼요. 수진 씨만의 진솔함이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 말에 힘을 얻은 수진은 메일에 긍정적인 답장을 보냈다. 첫 칼럼. 첫 칼럼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과 설렘이었다. 수지는 자신이 글쓰기를 시작하며 느꼈던 감정을 솔직히 풀어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종종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칼럼이 신문에 게재된 날, 수지는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어머니에게 신문을 건넸다. 엄마, 제 글이 여기 실렸어요. 어머니는 신문을 펼치며 딸의 글을 읽었다. 읽는 내내 미소를 짓던 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이제 내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변화하는 관계. 수진의 글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자 동네 사람들도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동네 작은 서점에서 만난 주인 아저씨는 신문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글, 수진 씨가 쓴 거 맞죠? 참 따뜻하게 잘 썼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글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수지는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큰 힘을 얻었다. 그녀의 글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다. 은영과의 새로운 계획. 어느 날 은영은 수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수진 씨, 우리 같이 글을 엮어서 책을 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책을 낸다는 건 수진에게 여전히 큰 도전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그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좋아요.
저도 그동안 써왔던 글들을 정리해 볼게요. 둘은 함께 출판사를 알아보고 원고를 정리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마음의 성장. 수지는 어느 날 다이어리를 펼치고 이렇게 적었다. 내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는 그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녀는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책을 향한 여정. 수진과 은영은 책 출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두 사람은 매주 함께 모여 원고를 정리하고 출판사와의 미팅을 준비했다. 수진의 글은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은영의 글은 새로운 시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책을 출판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몇몇 출판사에서는 그들의 글이 너무 개인적이다 라며 거절했고 다른 출판사에서는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거듭되는 거절의 수지는 낙담하기도 했다. 은영 씨, 우리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은영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 씨,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작고 뜻밖의 기회. 그들이 거듭된 실패로 마음을 다잡고 있을 무렵 동네 작은 서점에서 만난 서점 주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요즘 독립출판이 많잖아요. 제가 아는 인쇄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소규모로 시작해도 괜찮을 거예요. 수진과 은영은 서점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작은 예산으로 책을 인쇄하기로 결정하고 정성껏 표지 디자인과 제목을 고민했다. 책의 제목은 별표, 집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의 여정, 별표으로 정했다. 첫 독자와의 만남. 책이 완성되었을 때 수진과 은영은 동네 서점에서 작은 북 콘서트를 열었다. 수십 권의 책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몇몇 독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서점으로 들어왔다.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첫 독자에게 책을 건넸다. 이 책은 제 이야기예요. 마음속 여정을 기록한 글이에요. 읽고 나서 꼭 소감을 들려주세요. 콘서트가 끝날 무렵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수진 씨 글을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마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다.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 그 울림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더 넓은 세상으로. 책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며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해졌다. 수지는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독립출판 북페어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이 느낀 두려움, 희망,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수진 씨는 지금 행복하세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여정은 계속된다. 몇 년이 흐른 후, 수진은 자신의 두 번째 책을 집필 중이었다. 여전히 그녀는 집이라는 공간에서부터 영감을 얻었고, 그 안에서 발견한 작은 기쁨과 의미를 글로 풀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여전히 길 위에 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찾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내 안, 그리고 이곳.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여정의 의미. 수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장에 관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집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그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이었다. 채널 구독자 1000명 달성을 위해 도와주세요.